연봉 1억 받던 59세 연구원, 국민연금 받으며 노후를 즐길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을 때가 있죠. 한동안 좋은 직장에서 탄탄하게 일해오다가 그래, 월급도 꽤 됐으니 국민연금도 든든하게 나오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니 현실과 기대 사이에 큰 괴리가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막연히 괜찮을 거야 하고 노후를 대충 준비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단순히 현재의 소득 규모가 큰 사람도 은퇴 후에 실제 연금 수령액이나 필요한 생활비를 깊게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은퇴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파헤쳐보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와 해결책을 찾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딱딱하고 어려운 통계나 전문 지식만 늘어놓기보다는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사례를 통해 공감 가는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본론 마이너스 정보성 에세이. 사례 1 59세 연구원 김 박사의 이야기. 김 박사는 국책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연봉도 1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최대치로 부어왔고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상품도 조금씩 드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국민연금도 많을 거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은퇴 후에는 큰 걱정 없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수령액이 적어서 당황하게 된 거예요. 다른 소득 대비에 부었어도 월 10만 150만 원 수준이 나오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 60만 700만 원씩 써오던 생활 패턴에 익숙했던 김 박사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갑자기 반 이하로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거기다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나가니까 모아둔 목돈을 서서히 깨야만 했습니다. 결국 김 박사는 은퇴 후 1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재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했죠. 연구소 시절 같이 전문성 높은 일을 찾기는 어려워서 강의나 자문 위주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깨달은 건 소득이 높아도 그만큼 소비도 높아지면 은퇴 후 필요 생활비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단지 월급이 높았다고 국민연금도 많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면 큰 착각이라는 걸 몸소 깨달으신 거죠. 사례 이 54세 대기업 관리자 이 과장의 이야기. 이 과장은 대기업 관리직으로 꽤 오래 일해서 퇴직 전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인 편이어서 오래 다닐 수 있다고 믿었는데 구조 조정에 칼바람이 불면서 뜻밖의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죠. 원래는 정년 직전까지 다닐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럽게 54세라는 아직 젊은 나이에 퇴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연금 수령 시점이 아직도 좀 멀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6년 정도 공백이 생기는 거죠. 개인연금도 들긴 했지만 목돈이 묶여 있어서 중도해지를 하면 손해가 크고 현재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빠듯했어요. 결국 당장 현금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아이들 학비나 주택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려니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모아둔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예적금을 섣불리 쓰기도 망설여졌죠.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아이들 결혼 자금 같은 지출도 염두에 두어야 했거든요. 이 과장은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나 지인 소개로 단기 계약직 컨설턴트 자리를 알아봤지만 생각만큼 수입이 꾸준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탓에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스스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괴로워했고요. 지금은 마음을 조금 비우고 은퇴 설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60세가 될 때까지 버틸 자금과 월별 지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생활비 절감을 위해 주택을 다운사이징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이 과장의 사례는 은퇴 시점이 내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례 3 63세 공무원 퇴직자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정년에 맞춰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 연금에 가까울 텐데
최근 개정된 공무원 연금 규정 때문에 예전만큼 고액 연금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퇴직 당시 주변에서 그래도 공무원 연금은 든든하잖아. 남들은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하며 부러워했는데 막상 퇴직 후 연금이 집안 대출 이자랑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물가도 만만치 않으니 생활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퇴직금은 이미 자녀 유학 자금으로 꽤 썼다 보니 여유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박 씨는 그래도 집이 한 채 있어서 월세로 돌려보는 방법이나 퇴직자 대상 재테크 세미나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역시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집을 월세로 돌리면 본인은 또 다른 곳에 살아야 해서 전세나 월세 비용이 발생하고 재테크 역시 무턱대고 뛰어들기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결국 작게나마 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했어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은퇴자를 위한 강의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소문했고 그렇게 조금씩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무원 연금도 완벽한 대책은 아니며 물가 상승률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커질 경우 어디든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팁. 노후에는 얼마나 버느냐 보다 얼마나 쓰느냐가 핵심. 소비 패턴을 미리 점검해보고 은퇴 후 필요한 실제 생활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세요. 일단 월급이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은퇴 시점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구조조정, 조기퇴직, 건강 문제 같은 변수로 언제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죠. 최소한 60세 이전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꼭 마련해 두시는 게 좋아요. 연금은 여러 개면 더 좋지만 각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자.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상품을 중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손해나 불이익이 큰 상품도 있으니 가입할 때부터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지 꼭 따져보세요. 주거 문제를 미리 고민하자. 집을 자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시니어 맞춤형 주거 환경 리모델링이나 스몰러 하우스더 작은 집로 옮기는 걸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월세나 전세로의 전환 혹은 반대로 영목이지론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소득 활동을 고려하기. 은퇴 후에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이든 자문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60세 이후에도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기회가 늘고 있으니 자신이 가진 전문성이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맺은 말. 연봉 1억을 벌었어도 노후가 여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정말 씁쓸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는 현재 소득이 얼마냐가 아니라 은퇴 후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득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 실제 사례 속 인물들이 느꼈던 좌절과 해결 방안을 조금이나마 엿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우리 모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은퇴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은퇴가 멀었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하고 공부한다면 훗날 마주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이미 은퇴 시점에 계시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소득원이나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게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위해서라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위 사례들이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는 만큼 은퇴 후의 삶도 빠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는 자세 아닐까요? 은퇴가 멀리 있는 일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주제죠. 제가 여러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풀어보려 하는데요. 편안한 대화체로 얘기해 볼게요. 우선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연금이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납입한 금액과 가입 기간, 그리고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무리 높은 소득을 올렸다고 해도 우리 생활비나 의료비,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모두 감당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연봉 1억 원을 받았던 한 연구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달 국민연금에 성실히 납부하며 미래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꿈꿨죠. 그런데 실제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벌던 돈의 일부만 나오면 어떻게 생활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자체가 보장하는 기본 생활비가 있지만 평소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해온 사람에게는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례로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 갑자기 구조조정에 휩쓸려 54세에 퇴사를 한 이 과장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계획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은퇴 시점이 앞당겨진 거죠.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장님은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면서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은퇴 후 계획이 없으면 이미 쌓아둔 퇴직금이나 예적금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데 당장 급한 생활비 문제와 학자금, 주택대출 등 다양한 부담이 겹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공무원 출신 박 씨의 경우도 생각해 볼 만한데요. 오랫동안 안정된 연금을 기대하며 일했지만 최근 공무원 연금 제도의 개편과 물가 상승,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인해 은퇴 후 생활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더라도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려 해도 현실은 녹록치 않았던 거죠. 결국 박 씨도 은퇴 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소규모 일거리를 찾거나 재테크 세미나에 참여해 대안을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높은 연봉을 받았다고 해도 은퇴 후의 삶은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는 은퇴 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준비했느냐입니다. 먼저 노후 생활비를 꼼꼼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소비 패턴, 의료비, 주거비 등 앞으로 들어갈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물론 나중에 국민연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은 해주지만 고정적인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여러 금융 상품을 병행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상품은 중도해지나 인출시 제약이 있으므로 가입 전에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해요. 또 상황에 따라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등 추가 소득 창출 방법도 미리 고려해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 주거 문제 역시 큰 변수입니다. 은퇴 후 주택 유지 비용이나 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매각하거나 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와 의료비 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의료비나 보험 등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질 좋은 노후 생활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생활 패턴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자신을 조금은 내려놓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거나 사회와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새로운 생활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계획 없이 국민연금 하나면 든든하겠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주도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의견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높은 연봉을 받던 사람들도 은퇴 후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세워두고 여러 재정 상품과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생활에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가까운 금융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변화, 소비 패턴, 주거, 환경,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미리 설계해두면 은퇴 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재정 계획과 생활 패턴을 세워보세요. 연봉 1억 받던 59세 연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인 준비와 유연한 대처로 우리가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을 조금씩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듣기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35년 동안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오셨다면 분명 남들에게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삶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퇴를 하고 마치 이제부터 내 진짜 삶이 시작이야 라는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부부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수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한다거나 또는 전혀 준비 없이 호기롭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정말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파국을 맞이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무거운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각거리나 조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이론만 늘어놓기보다는 실제 사례 3가지를 나눠서 얘기해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은퇴 후 세계 여행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 실컷 해봐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텐데 그때가 되면 나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고 시간적 여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여유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자본과 체력,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사례 1.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는 58세에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60세가 되자마자 세계 일주에 나섰대요. 한 달간 유럽을 돌아다니고 다시 2달 동안 남미를 찍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내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구나 라는 해방감에 들떠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유가 계속되면 될수록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점이었어요. 또 낯선 환경에서 병이라도 걸리면 의료 비용이나 호텔 항공편 변경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했죠. 결국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비용이 계속 나가네. 혹시라도 중간에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해요. 결국 김영수 씨는 세계 일주를 6개월 만에 일단락 지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귀국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돌아오니 이제 남은 삶은 뭘 하지? 라는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됐대요. 여행에서 얻은 값진 추억도 물론 있었지만 그만큼 재정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은퇴 후 바로 세계 일주? 라는 로망이 막상 현실로 닥치면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항공권이랑 숙소만 예약하면 끝이 아니니까요.
위. 가족과의 소통 부재가 부르는 파국. 은퇴 후에는 일에서 벗어난 해방감도 있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밀착되기도 하고 서로의 생활 패턴이 안 맞아 충돌이 빚어지기도 해요.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떠나면 의견 충돌로, 혼자 떠나면 외로움이나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례 2. 박성민 가명 씨의 이야기. 박성민 씨는 35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셨어요. 배우자분께서는 아직까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었죠. 은퇴 후 박성민 씨는 나 혼자만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며 짐을 쌌어요. 부인과 상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해요. 나 2달 정도 세계 여행 갈 거야. 그동안 당신은 가게 봐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정도로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가게 일도 일이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의 불안감과 박성민 씨가 겪을 수도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컸대요.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여행 중 병이나 사고가 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불안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여행 떠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연락이 점점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박성민 씨가 해외에서 갑작스런 장염과 디스크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연락 두절 상태가 길어졌고 부인은 한국에서 애타게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죠. 그 와중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결국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나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가장 큰 지지대마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3. 은퇴 후 목표 상실이 불러오는 정체성과 우울감. 은퇴 전에는 사회적 역할이 분명했어요. 나는 5호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정체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여행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귀국 후 이제 난 누구지? 뭘 해야 하지?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어요. 사례 3. 최강석 가명 씨의 이야기. 최강석 씨는 60세에 명예퇴직하고 아주 부푼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셨어요.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다고 해요.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역시 은퇴하면 여행하는 맛이지? 라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장기 여행이 길어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돌아가면 아무런 소속이 없다는 생각에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돌아가서 뭘 하지? 내가 공무원 신분이었을 때랑 지금은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 여행 중에도 제대로 마음 편히 즐기지 못했답니다. 결국 계획했던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우울감에 빠져서 일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직장 동료들은 이미 흩어졌고 가족들은 각자 바쁘다 보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늘어나니 외롭기도 했어요. 최강석 씨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미생활을 시도해봤지만 딱히 오래가진 못했어요. 결국에는 여행도 은퇴도 모든 게 그냥 공허하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에는 단순히 자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나 보람을 찾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 이쯤 되면 그래서 은퇴 후 세계 여행이 답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저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아래 몇 가지 요소는 꼭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재정적인 준비. 장기간의 여행이나 새로운 도전은 생각보다 더 큰 지출을 요구해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일정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재테크나
보험,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체력과 건강. 60세 이후라면 누구든 예전과 같은 몸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여행지에서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체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큽니다. 출발 전 건강검진, 여행 중 보험 가입, 최소한의 의료정보 숙지는 필수예요. 가족과의 소통. 혼자서만 혹은 부부끼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도 어느 정도 얘기해보는 게 좋아요. 여행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가족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대화가 없다면 은퇴 후가 오히려 가족 해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목표 정체성 찾기. 여행이 끝난 뒤에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재취업, 소자본 창업 등 다양한 길이 있어요. 평생 학습이나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챕터는 은퇴로 끝나지 않거든요. 5. 맺은 말 여행은 좋대. 준비는 더 철저히. 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불안과 돌발 상황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은퇴 이후에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고 또 오래 묵힌 꿈을 펼쳐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책임이나 돌아오지 못할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 번뿐인 삶, 60세 이후에도 즐겁고 보람 있게 살려면 단순히 지금의 업무만 끝냈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어떤 상태인지, 체력적으로는 어떤 여행이나 활동이 가능한지, 재정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여행이나 새로운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귀국 후 혹은 새로운 활동을 마친 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은퇴 후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그 여정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지만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과 상의도 충분히 하고 여러 돌발 상황에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어떠세요?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해 간다면 은퇴 후에 세계 여행이 돌아오지 못할 남편을 만들기보다는 멋진 인생 2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 핵심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고요. 분명 그 길 위에는 더 많은 꿈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33년이나 성실히 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만큼 나중에 든든한 노후가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보니 이게 무슨 연금인지 그냥 적금 들 걸 그랬어요. 60대 초반 서울에서 은퇴한 김모 씨 63세의 말입니다. 아침마다 들어오는 국민연금 수령액 문자를 볼 때마다 김 씨는 한숨을 쉽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켜준다던 국민연금이지만 정작 노후를 맞이한 이들에겐 실망과 허탈함이 먼저 찾아오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 상당수는 아직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 쓸모 있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기대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노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의 구조와 현실 왜 이렇게 적게 나올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이 평균보다 낮았던 세대일수록 실제 납입 금액도 적었고 따라서 수령액도 낮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이 아닌 소득 재분배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고액 납부자라도 기대 수령액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셋째, 30년 이상 납부해도 월 10만 15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약 11만 130만 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상위 1% 수령자도 월 240만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렇게 오래 냈는데 왜 이렇게 적어? 라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문제는 이 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멘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례일 정년까지 채웠는데도 부족합니다. 63세 공무원 은퇴자의 고백. 박정수 씨는 33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연금과 퇴직금이 있으니 안심하고 은퇴했죠. 하지만 막상 국민연금으로는 매달 138만 원, 여기에 공무원 연금 일부가 합쳐져도 월 200만 원 수준입니다. 아내랑 둘이 쓰기에 빠듯합니다. 병원비, 각종 보험료, 관리비 다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죠. 박 씨는 지금도 주 3일 경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연금 하나면 충분할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철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례의 자영업자라 더 억울합니다. 65세 분식집 운영자 김혜숙 씨. 김 씨는 30대부터 분식집을 운영하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습니다. 그러나 최저 기준에 맞춰 소액만 납부했기 때문에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은 월 48만 원입니다. 내가 받는 돈 보면 헛웃음이 나요. 건강보험료는 계속 나오고 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 지금도 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어요. 김 씨는 국민연금만 믿고 살 생각은 아예 접으라는 말을 후배 자영업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중 일부는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례 3 전문직인데도 허탈합니다. 60세 회계사 출신의 현실. 이준영 씨는 회계사로 평생을 일하며 고액의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연금 납부 기간도 32년, 매달 40만 원 이상 낸 적도 있죠. 하지만 은퇴 후 수령하는 금액은 월 160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노후는 이게 아니었어요. 젊었을 땐 160이면 쓸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돈이 참 빨리 나가요. 의료비도 그렇고 부모님 부양, 아이들 결혼 비용 등 지출이 끊이질 않죠. 이 씨는 현재 상가 임대 수익으로 추가 수입을 얻고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며 은퇴 전 다양한 수입원을 꼭 만들어 두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국민연금만 믿지 말 것. 국민연금은 기본 생계 유지용 안전망입니다. 이걸로는 외식이나 여행, 취미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또는 부동산 임대 수입, 배당 투자 등 추가적인 소득원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동안 연금 최적화를 고민할 것. 국민연금은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능한 한 소득이 있는 동안 최대한 높은 기준으로 납부하고 납부 기간도 10년보다 2030년 이상으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은퇴 후 지출 계획을 구체화할 것.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200만 원이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출의 실체는 생각보다 크고 다양합니다. 주거비, 건강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식비, 각종 세금과 돌발 의료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봐야 합니다. 4. 건강을 지켜야 진짜 노후가 안정된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의미 없습니다. 의료비는 노후 재정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식습관, 운동,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도 재정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결론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보장된다. 33년 동안 성실히 냈지만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남긴 분들은 결코 국민연금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제도의 한계를 알고 현실적으로 준비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 외에도 선택지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 임대수익 등.
그 모든 수단을 내 노후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준비를 다시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33년을 꼬박 냈는데 이게 다인가요? 국민연금 수령액의 구조적 현실과 은퇴 준비 전략. 1.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도입된 공적연금 제도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 근로자 절반, 사업주 절반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수령 자격이 생김. 수령 개시 연령 출생 연도에 따라 6,065세 점진적 상향 중. 연금 산식 억압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본인 가입기간 및 평균 소득에 따라 계산. 소득 재분배 기능 저소득자의 수익비 받는 금액 낸 금액 비율을 더 높게 설계. 이 때문에 동일한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고소득자는 기대에 비해 연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의 현실. 2025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됩니다. 구분월 평균 수령액 비고. 전체 수급자 평균 약 62만 원 2025년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93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30만 원 최상위 수령자는 월 240만 원 수준. 즉 30년 이상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월 150만 원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가 상승 반영률이 낮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만 실질 구매력 보장은 어렵습니다. 수명 연장에 따른 지급기간 증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 지급으로 인해 수령액 증가 여력은 낮습니다. 투자 수익률 제한 연기금의 안정성 중심 운용으로 수익률 상승이 제한적. 3.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국민연금의 설계 목적 자체가 기초생계 보장입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은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고정지출 건강보험료, 세금, 관리비, 교통비, 돌발지출 의료비, 부모 부양, 자녀 결혼 교육비, 여가 및 삶의 질 관련 비용 여행, 취미활동, 자격증 등 자기개발. 4. 전문가가 권하는 실질적인 은퇴 준비 전략.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의 한 축입니다. 더 탄탄한 노후를 위해서는 다층적 소득 구조를 계획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활성화.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 연금 소득 추가 확보. 55세 이후 수령 가능,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 포함 시 최대 700만원. 퇴직연금 수령 전략, DC형 IRP 전환 포함. 퇴직 시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화 권장. DC형 또는 IRP 계좌로 전환 시 운용 수익을 통한 자산 증식 가능. 장기적 자산 배분 계획 수립. 정기 예금 외에도 ETF, 배당주, 리츠 등 중위험 자산군의 분산 투자. 연금 이외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자동화된 현금 흐름 필요. 건강관리와 주거 전략 병행. 의료비는 노후 지출의 가장 큰 변수. 노후에 대비해 적절한 주거, 다운사이징이나 전세월세 전환 고려. 5. 요약 및 재현.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초일 뿐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준비 항목 전략 요약. 국민연금 고소득자일수록 최대로 납부 추납임이 계속 포함. 개인연금세액 공제 활용, 다양한 자산 배분 필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화 권장. 건강과 생활비 구체적인 은퇴 생활비, 시뮬레이션 및 의료비 대비 필요. 추가 소득 수단 부업, 임대소득, 디지털 노마드 활동 고려 가능. 결론 국민연금은 시작일 뿐 나머지는 당신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33년을 성실히 납부해도 생각보다
적은 연금 수령액을 받아든 사람들의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오해와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금 제도의 한계를 냉정히 인식하고 그 한계를 채워줄 나만의 노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층 소득 구조 구축과 은퇴 이후 현금 흐름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5세 명예퇴직 권고 후 찾아온 깊은 절망. 은퇴 후 삶은 이렇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55세 명예퇴직을 권고받았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고 했다. 몸담은 지 25년이 넘은 회사였다. 매일 아침 출근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배들을 챙기고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그렇게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바쳤는데 한순간에 이제 떠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처음에는 현실이 잘 와닿지 않았다. 좀 쉬면서 여유를 즐기면 되겠지.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 앉아보니 그동안 늘 바빴던 생활이 멈추면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앞으로 돈은 어떻게 벌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명예퇴직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일 뿐이다. 작은 위로금과 함께 떠밀리듯 회사를 나온 사람들은 막상 사회에 나가면 철저히 고립된다.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잉여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한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과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선 사례들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사례 1. 한때 잘 나가던 55세 IT 전문가. 은퇴 후 6개월 만에 무너졌다. 박진수 가명씨는 30년 가까이 IT 회사에서 일하며 수억 원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었다.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며 인정받았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았다. 하지만 55세가 되던 해 회사는 희망퇴직을 권했다. 앞으로 5년 더 버티면 정년퇴직인데 그냥 회사를 다니게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했지만 결국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즐거웠다. 평소 바빠서 하지 못했던 여행도 다녀오고 아내와 오랜만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이 밀려왔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같이 밥 먹을 동료가 없었다. 한때는 하루 수십 통씩 오던 전화도 뚝 끊겼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지니 지출이 부담스러워졌다.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데 씀씀이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웠다. 아내와 갈등도 생겼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고 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다. 이후 박 씨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작은 IT 컨설팅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했다. 퇴직 후 바로 목표를 정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움직인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퇴직 후 공허함을 막으려면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해 루틴을 만들 것. 동료나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 경제적 대책을 세우고 가벼운 일이라도 수입원을 찾을 것. 사례 2. 퇴직 후 카페 창업. 현실은 폐업 직전. 김영숙 가명씨는 56세에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열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고 동네에 아기자기한 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다. 퇴직금 중 일부를 투자해 인테리어를 하고 고급 원두를 들여왔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았다. 나도 사장이 됐다. 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카페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예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었고 손님이 꾸준히 찾지 않았다. 임대료와 재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익은 들쭉날쭉했다. 6개월이 지나면서 김 씨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은퇴 후에는 편하게 운영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남는 게 없네. 결국 김 씨는 카페를 접기로 했다. 퇴직금도 크게 줄어들었고 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한다면? 창업 전에 반드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할 것. 소규모 창업부터 시작해 부담을 줄일 것.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세울 것. 사례 3. 퇴직 후 월 200만 원 행복하게 사는 법.
정우진 가명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퇴직했다. 퇴직 후에도 큰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적당한 수입을 유지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퇴직 후 시니어 대상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오랜 공직 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퇴직 후 삶을 잘 사는 법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고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수입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정 씨는 지금도 새로운 강의를 기획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퇴직 후 적절한 경제 활동을 하려면 기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 부담 없는 규모의 부업부터 시작할 것, 안정적인 수입보다 지속 가능한 활동을 우선할 것, 퇴직 후 삶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이 된다. 55세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을 때 당황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은퇴 후 삶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퇴직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경제적 준비 수입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미리 지출을 조정하고 은퇴 후에도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신적 준비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은퇴 후의 삶은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다.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지금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명예퇴직 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만들어 보자. 퇴직 후 삶, 과학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에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수반되며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살펴보자. 1. 퇴직 후 무기력이 찾아오는 이유. 뇌과학적 접근. 퇴직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무기력감이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 해마 히포캠퍼스와 전두엽의 역할.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 새로운 도전이 없을 때 위축된다. 전두엽은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데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활성도가 저하된다. 퇴직 후 새로운 활동을 찾지 않으면 뇌가 급격히 둔화되고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다. 연구 사례.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3년 내 인지 기능이 평균 12% 저하된 반면 퇴직 후에도 꾸준히 활동한 사람들은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되었다. 해결책.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면서 해마를 활성화할 것. 규칙적인 일정 루틴을 만들어 전두엽 기능을 유지할 것.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로 뇌를 자극할 것. 2. 돈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위험하다. 생리학적 영향.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스트레스가 찾아온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실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코르티솔과 만성 스트레스의 위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뇌의 해마를 위축시키고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퇴직 후 수입이 불안정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구 사례.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감이 높은 노년층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5% 높고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30% 증가했다. 해결책. 최소한의 고정 수입을 확보하여 경제적 불안을 줄일 것. 연금, 부업 등 지출을 미리 조정하여 자금이 빨리 고갈되지 않도록 할 것.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것. 3. 운동을 멈추면 신체가 급격히 노화된다. 근감소증과 대사증후군.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근육 감소다.
단 2주간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화가 가속화된다. 근감소증 SARCOPNIA과 노화의 가속화. 5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의 12%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허벅지 근육대퇴사 두근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곧바로 노인의 사망률 증가와 직결된다. 연구 사례. 영국 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10년 내 근육량이 평균 20% 감소했고 낙상 위험이 3배 증가했다. 해결책. 하루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등을 할 것.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체중 운동을 반드시 포함할 것. 단백질 섭취를 늘려 근육 손실을 방지할 것. 퇴직 후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이제까지 살펴본 연구와 사례들을 통해 퇴직 후 삶을 잘 준비하는 법을 정리해보자. 1. 뇌를 계속 사용하라. 인지 기능 유지.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책을 읽는 등 지속적인 학습을 할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것.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하여 전두엽을 활성화할 것. 2. 경제적 스트레스는 건강을 망친다. 고정 수입 확보. 은퇴 전에 반드시 연금과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작은 수익원을 마련할 것.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운동, 명상,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것. 3. 운동을 멈추면 몸이 무너진다. 근육 유지. 퇴직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여 근육량을 유지할 것.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병행할 것. 단백질 섭취를 늘려 노화를 방지할 것. 퇴직 후 삶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55세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뇌를 퇴화시키지 않는 지속적인 배움과 활동.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원 확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 지금 당신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살 수 없다. 지금 당장 준비하라. 그리고 은퇴 후에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